예, 유승민입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SK 하이닉스 가가지고 좋은 일자리 민간이 만든다라고 말씀하신 게 불과 20일 전인데 20일 만에 어제 대책이 나온 걸 보니까 예컨대 방금 권성동 의원 지적한 단기 알바 5만 9천 개 이런 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해졌어요.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일자리 참사 또 과거 정부보다 더 나쁜 소득 불평등, 양극화 또 성장 엔진은 완전히 꺼져가고 있고 심지어 뭐 이 공공 부분 채용 비리까지 터지고 이런 전반적인 어떤 경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나 심각성을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 보시기엔 어때요? 대통령께서 이걸 알고 계세요? 대통령께서 지금 경제 문제나 상황과 이런 예.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예. 또 아주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 예. 또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대책 같은 거는 부총리께서 혁신 성장이나 일자리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대책이라고 발표를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대통령께서 그저께는 무슨 평양 선언하고 뭐 남북 그 군사합의서 그거 셀프 비준할 때는 그렇게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시고 그러는데 어제같이 중요한 경제 문제 같은 거는 왜 부총리한테 그냥 맡겨놓고 본인이 회의를 주재를 안 하세요? 대통령께서 뭐 일일이 그걸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경제가 그만큼 어려우면 대통령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나서서 회의를 주재하셔야지 왜 이 판문점 선언은 아직 국회 비준 동의가 이루고 있는데 평양 선언하고 군사합의서는 혼자 그냥 셀프 비준하면서 왜 이런 중요한 경제 문제는 직접 안 챙기세요? 직접 안 챙긴다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직접 왜냐하면 챙긴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대통령께 보고도 드리고 토의도 하고요. 이거를 뭐 그 대통령이나 청와대와도 협의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심각성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 국회가 국정감사를 1년에 한 번씩 왜 이렇게 합니까? 저는 이번 국정감사는 정말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작년 국정감사는 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안 돼서 해가지고 그냥 잘해보라고 이것저것 잘해보라고 덕담을 했어요. 원래는 이 정부 임기 3분의 1이 이제 지나갑니다. 이 초반에 3분의 1이 가장 중요한 건데 경제가 이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경제정책을 좀 바꾸라. 전환을 해라. 그중에 소득주도 성장을 이거는 버리고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 공공부문 81만 개 이것도 버려라. 이런 거 버리고 혁신성장에 매진해라. 이거를 이제 계속 주문을 하는 거고 혁신성장이 말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노동개혁 하시라고 규제개혁 과감하게 하시라고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걸 대통령께서 듣고 계십니까? 충분히 듣고 계십니다. 근데 부총리 말씀하시는 거 보면 경제정책을 전환할 생각은 전혀 없잖아요. 이 정부가요, 우리 여당도 그렇고 이 정부가 몇 년 동안 입에 달고 살던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 모양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은 더 이상 국민들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가 이제 책임지고 해야 되고 뭐 과거 정부 책임 거기 되는 거 이제는 국민들도 이제는 알아요. 아니 맨날 과거 전임 정부 책임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 모양이다 이 말 할 것 같으면 집권은 왜 했어요? 대통령이 왜 됐어요? 그래서 저는 부총리께서 중심을 잡고 경제정책을 전환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부총리께서 전혀 의지가 없으세요. 그런 의지가 없으면 부총리께서도 이제는 책임지고 사퇴를 하셔야 돼요. 경제를 보시잖아요 지금. 단기 일자리 5만 9천 개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에 포함됩니까?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2개월 단기 알바를 5만 9천 명을 쓰면서 이게 공공부문 일자리 대통령이 말씀하신 81만 개 포함됩니까?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추가로 나온 것입니다. 예? 이번엔 이건 추가로 나온 것이죠. 이 5만 9천 개는 80만 개 집계가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럼 일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실업이냐 취업이냐 기준 아시잖아요. 이거는 취업이 아닙니까? 일자리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그럼 81만 개 포함 안 되고 80만 개 따로 하고 5만 9천 개 따로 하는 겁니까? 그런 거 하나부터 도대체 뭐가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걸 내놓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대통령 취임사에서 평등, 공정, 정의를 이야기했어요. 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이래가지고 그 취임사가 굉장히 감동적이라서 이 정부는 정말 평등하게 공정하게 정의롭게는 할 거다. 경제를 발전시키는 거는 좀 못할지 몰라도 공정하고 정의롭게는 할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보시잖아요.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이거 보십시오. 예? 이게 무슨 기회는 완전히 불평등하고 과정 불공정하고 결과는 정의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부정하고 부패한 겁니다. 부총리께서 책임지고 내놓은 작년 8월인가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49쪽, 무려 49쪽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읽어봤는데 그 안에 친인척 채용하면 안 된다라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니까 아니 정규직 일자리가 공공기관에 여러분들 중앙부정부 지방 자치단체 공기업들 준공공기관 이런데 전부 다 정규직을 만들면 그러면 지금 공식 통계만으로도 청년 실업이 40만 명이고 잠재 실업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넘는다는데 그 청년 실업자한테도 공정한 기회를 줘야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비정규직 들어가면 정규직 전환이 그렇게 되고 민주노총이 거기 달려들고 그게 무슨 공정한 거예요? 극도로 불공정한 거죠. 그런 데 대해서 공공기관 운영의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만든 이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진짜 의의가 없어요. 이거는 원칙이 무조건 전환이고 예외가 공개 경쟁이에요. 예? 그래놓고 공개 경쟁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는 더 줄어드는 거예요. 청년들은 아예 맥혀버리고요. 이거는 성장도 안 되고 공정정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1년 반 동안. 부총리 가장 책임이 있으신 분인데 하신 말을 글쎄요, 뭐 7분 동안 이렇게 말을 쏟아놓으시고 저한테 짧은 시간에 어떤 답을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시간만큼 저도 좀 얘기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자리. 그래도 짧게 정리해 주세요. 예, 어저께 발표한 것에 대해서 앞에 권의원님도 그러고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발표한 대책의 극히 일부가 맞춤형 일자리고, 그것도 지금의 고용 상황으로 봐서 정부가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어제 한 거 보고서를 꼼꼼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혁신성장 규제개혁 내용도 저희가 많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단시간 내에 일자리를 늘려고 하는 대책이 아니고 시장과 기업의 기회를 살려서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은 분위기와 또 중기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관 수고하셨습니다.